25년 5월 이투스 모의고사입니다. 자, 6월 평가원 직전에 실력 점검을 하기 위한 그런 모의고사고, 범위도 6월 평가원하고 동일한. 자, 전체적인 문제는 굉장히 평이한 것 같습니다. 평이하다는 얘기가 어렵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좀 흔히 볼 수 있는 유형들. 물론 선생님이 이투스 모의고사를 한참 동안 했다 보니까 선생님 시각에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다지 문제가 될 만한 건 별로 보이지 않는 무난한 시험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4점짜리 공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번이요. fx는 다항함수고요. 도함수 사이의 관계인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군요. 이런 것들은 딱 정해져 있죠. 일단 초기 조건 x에 0을 대입하면은 이건 0 될 거고 0이군요. 양변 미분하면 f'x 빼기 x 곱하기 f'x가 3x 제곱 마이너스 3인데, 자, 이 녀석은 3을 끄집어내고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좌변 역시 1 빼기 x 곱하기 f'x로 인수분해가 되지요. 그래서 요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 두 개를 서로 약분을 치면서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결국 f'x는 마이너스 3의 x 더하기 1이 됩니다. 1차 함수다 이 얘기죠. 그러면 fx는 당연히 2차 함수일 거고, 얘를 적분한 함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의 x 더하기 1의 제곱 플러스 c의 형태일 텐데, 아까 0이 0이잖아요. f0이 0이니까 여기 0 집어넣으면 0이 나와야 돼. c가 2분의 3이죠. 자, 이 함수인데 지금 질문의 내용은 이 fx의 최대값입니다. 얘는 최고차항에서 음수인 2차 함수고, 꼭지점의 좌표가 x좌표가 마이너스 1, y좌표가 2분의 3인 얘가 2차 함수니까 최대값은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답이 3번이 되겠네요. 10번입니다. 자, 양수 AB고요. 양수 AB입니다. 이런 거 잘 봐야죠. 코사인 그래프인데 주기가 4입니다. 근데 지금 정의역도 딱 4입니다. 그래서 한 주기만 그려지겠다 이거죠. 자, 대략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y축을 기준으로 해서 x좌표 0은 포함이 되고 4는 포함이 안 되죠. 그러면 0, 이 점은 포함이 되고 한 주기가 그려집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4가 되겠죠. 자, a, b가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축에 해당되는 녀석이 b가 될 거고요. 요 라인이 이제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a 더하기 b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겠죠. 이런 그래프일 텐데, 이 그래프하고 y축과 만나는 점이 a랍니다. 그러면 이 점이 a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x축하고 만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b가 지금 양수이기 때문에 x축은 분명히 2m로 지나간단 말이지. 그럼 x축과 만나는 이 두 점이 bc다 이거예요. 여기가 b, 여기가 c입니다. 당연히 bc는 어디에 대해서 좌우대칭입니까? 이에 대해서 좌우대칭이죠, 그죠? 자, 이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이 fx의 최소값이 fm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높이가 최소값이고요. 그리고 그때 x좌표가 2니까 m은 그냥 2입니다. m은 2고 fm이 지금 이게 fm이 되는 거죠. 자, 그때 삼각형 OAB 넓이하고 ABC 넓이가 둘 다 24입니다. 여기가 원점이니까 OAB 삼각형이 이렇게 생겨먹은 삼각형이고요. 이 녀석하고 ABC 삼각형이 이 녀석이라는 얘기인데요. 이 두 개의 삼각형이 둘 다 24, 24로 넓이가 똑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OB 길이하고 BC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죠. B가 OC의 중점이라는 얘기고, 자, 그리고 아까 B가 지금 C하고 어디 대칭이었냐면 2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길이가 똑같아지면서 2에 대해서 대칭이 되려면 이 점 좌표가 3분의 4, 여기가 3분의 8이 되는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러면 중점이 딱 2가 맞고요. 그 다음에 간격도 3분의 4, 3분의 4니까 똑같이 되겠죠, 그죠? 됐고요. 이제 이 삼각형 넓이가 24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3분의 4 곱하기 높이가 얘가 높이인데 얘 a 더하기 b였습니다. 이놈을 곱한 녀석이 24다. 그러면 약분 좀 치도록 하죠. 2약분 치고 12약분 치고 하면 a 플러스 b가 36이다 라는 식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조건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지, 그지? 어디 있나요? 예. 이 삼각형 어차피 그렇지. 3분의 4일 때 x축하고 만나야 되는군요. 그러면 이 fx에다가 x좌표에 3분의 4를 대입하면 0이 돼야 됩니다. f 3분의 4는 a 곱하기 코사인의 2분의 파이 곱하기 3분의 4 플러스 b죠. 자, 요 녀석은 3분의 2파이니까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얼마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자, 이게 0입니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분의 a가 돼야 되고 a가 2b가 되는군요. 이게 두 번째 식이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식하고 이 식하고 두 개를 연립하면은 b는 12, a가 24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네요. 자, 질문의 내용은 삼각형 BDC의 넓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B였고 이게 C였고 이 점이 아까 D였습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인데
이 삼각형은 뭐 밑변 길이는 지금 얼마냐 하면 당연히 뭐 3분의 4고요. 그죠? 자, 요 높이가 이제 얼마입니까? 이건데, 아까 AB를 구했으니까, 이 넌 높이는 36이고, 이 축의 높이는 12이고, 그러면 이 최소값은 마이너스 12가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높이가 지금 12입니다. 12. 밑변 길이는 3분의 4고. 따라서 삼각형 BC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12가 되겠습니다. 약분 치면은 8인가요? 이런 답이 나오게 되겠네요. 보기에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자, 이 문제 좀 조심하셔야 될 것이 분수꼴로 표현된 함수고 그 다음에 2일 때는 상수인데 이 문제를 보면은 연속이란 말이 없어요. 이거를 당연히 연속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놈의 극한값하고 b하고 값이 같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x가 2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분모가 지금 x가 2로 가면 당연히 0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분자도 이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돼. 그 여기다 2를 대입하면 0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a 값은 금방 나오는데 a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고 요 3차 함수를 x세제곱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녀석을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요 녀석을 조립제법을 써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x 마이너스 2하고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fx란 함수는 x가 2가 아닐 때는 요 녀석에다 요 녀석을 나누어서 x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고요. x가 2일 때는 b라고 하는 상수가 되는데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이게 있는데요. 이것도 좀 웃기는 게 x가 C로 가까이 갑니다. 인데 그러면은 여기 속에 있는 요 녀석이 f에 x가 C로 가까이 간다 이거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x가 C인 점에서 이 함수가 연속이 되어버리면 이놈하고 이놈의 값이 같아진단 말이야. 함수값이 극한값이니까.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분자가 지금 현재 보면 부정행이 아니거든요. 그냥 1이란 말이에요.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분자가 1이 돼버리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극한값이 존재하거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x가 C로 갈 때 요 녀석의 극한값하고 C일 때 함수값이 달라야 된다 이거죠. 이게 0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이 함수가 지금 x가 C인 점에서 불연속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현재 주어져 있는 이 녀석은 불연속이 될 수 있는 점이 2 말고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C는 무조건 2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 극한식에서 x가 2로 가까이 갈 때 2일 때 함수값이랑 2로 가까이 극한값인데 요 녀석이 2일 때 함수값이고 여기다 2 집어넣은 게 극한값이 되잖아요. 그래서 분모에 들어가는 녀석이 여기 2를 집어넣으면 9가 되고 fc는 b가 되고 이게 이 분수꼴의 극한값입니다. 이 부정형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요 녀석이 3분의 1이 돼야 돼요. 그럼 b가 얼마가 되면 6이 돼야 됩니다. 자, 이게 abc입니다. 그리고 지금 fx는 x가 2일 때 불연속입니다. 지금 질문은 f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 이 셋을 다 더해주면 b가 지금 6이죠. 6.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다 더하면 얼마냐? 5가 됩니까? f5가 얼마냐 이거고 5일 때는 x가 2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5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6의 제곱해서 36이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식의 분수꼴 극한이 나오면은 의뢰히 연속일 거야 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치사하지만 어쨌든 뭐 틀리진 않았어요. 자, 12번입니다. 수열 AN이 A1과 A3의 곱의 루트친 게 9분의 4고요. 그 다음에 모든 항이 양수입니다. 근데 이는 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한다. 아, 이거는 간단하죠.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이구나 라는 뜻이에요. 그럼 AN이 등비수열이라는 얘기고 AN이 등비수열이면 얘는 그냥 A2죠. 그냥 소개드린 게 A2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A2가 9분의 4입니다. 근데 공비가 4입니다. 그럼 A1은 9분의 1이 될 거고요. 일반항 AN은 9분의 1 곱하기 4의 n-1제곱이라는 이런 수열이 되겠죠. 나중을 위해서 4분의 1을 하나 끄집어내서 36분의 4의 n제곱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것은 6분의 2의 n제곱 전체의 제곱이거든요. 여기에 루트가 들어갔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등비수열 B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BN과 BN 더하기 1인데요. 이것은 지금 BN이 지금 공비가 등비수열이니까 공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공비를 그냥 S라고 할게요. 그러면 BN 더하기 S 곱하기 BN하고 똑같습니다. BN 더하기 1이면은 이거니까 1 플러스 S의 BN하고 같은 거죠. 이 녀석이 우변의 얘인데 말이지. 지금 아까 AN이 이 녀석이단 말이야. 그러면 루트 AN은 뭐니 하면 6분의 2의 n제곱입니다. 이게 루트 AN이거든요. 등비수열이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버리면은 6분의 2의 n제곱하고 더하기 2 곱하기 6분의 2의 n 더하기 1제곱하고
그 다음에 6분의 2의 n 더하기 2제곱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식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냥 식으로 하려고요 지금. 자, 그러면 6분의 2의 n제곱을 공통인수로 끄집어내면 1 더하기 4 더하기 4가 나와서 이게 9가 되죠. 그죠? 그럼 최종적으로 2분의 3의 2의 n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식이 나오게 돼요. 자, 얘가 지금 bn, 이거랑 똑같으니까 bn의 공비를 선생님이 s라고 한다 그랬죠? 그럼 1 더하기 s 곱하기 b1 곱하기 s의 n-1제곱 꼴이 이 식하고 이 식이 같아야 되는데, 자, 이것은 3 곱하기 2의 n-1제곱하고 똑같으니까 등비수열이 값이 같으려면 이거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즉 bn의 공비는 반드시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값이 지금 3이 돼야 되는데 이 자리에 2가 들어가니까 b1이 1입니다. b1이. 자, 이런 수열입니다. 이건 됐고요. 그러면 구하시오가 뭐냐면은 k 더하기 1이니까 그지? 자,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항의 개수는 m개이긴 한데 첫째 항이 b2야. 그 다음 b3이고 이렇게 가서 b의 m 더하기 1까지 합이에요. 아까 b1은 1이고 s가 지금 2였으니까 b2는 2입니다. b3은 2의 제곱이고요. 그럼 b의 m 더하기 2의 m제곱이 되는 거죠. 실제로는. 이것은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합이므로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마이너스 1, 이 녀석이고 이게 126입니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m, 뭐 이거 1이니까 넘겨주고 뭐 쫑쫑 하면 되겠죠. 그죠? m의 값은 6이 나올 거예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이차함수 f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고 짝수인 자연수라고 되어 있어요. 양의 짝수다. 그죠? 그 아래로 볼록이란 얘기죠. 자, 그런데 gx가 이 녀석이고요. 이 gx가 연속, gx분의 1도 연속입니다. 일단 gx가 연속이 되려면 x가 2일 때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gx분의 1이 연속이 되려면 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분모의 gx가 0이 되는 값이 존재하면 안 된다 이 얘기죠. 자, 우선 x가 2일 때 연속이 되기 위한 것부터 먼저 봅시다. 여기다가 자극한 치면 f2가 함수값은 10이랑 같아야 되고 이거랑 여기다 2 집어넣었을 때 2분의 1 f0 더하기 5랑 값이 같아야 되죠. 그러면 이 식을 풀어보면은 f0도 10입니다. 그래서 이 fx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0하고 2일 때 함수값이 같다가 돼버리니까 이 그래프는 x좌표가 0일 때하고 2일 때하고 함수값이 같으므로 둘 다 10이므로 y = 10 직선하고 x좌표가 0인 점, x좌표가 2인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최고차항의 수가 양수잖아요. 그죠? 양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란 말이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아까 문제의 조건에 따르면은 fx가 연결되어 있는 이 gx가 연속인데 뒤집은 것도 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gx가 0이 되는 값이 있으면 안 돼요. x축하고 만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x좌표가 1일 때가 최소값인데 요 녀석이 뭐랄까요, 이게 0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fx라는 함수는 x좌표가 0하고 2일 때 y = 10 직선하고 만나니까 최고차항의 수는 a고 x, x-2에 더하기 10이라고 할 수 있는데 f1이 반드시 0보다 커야 된다 이거죠. 그럼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은 10-a가 0보다 커야 된다. 즉 a는 10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질문의 내용은 a가 최대고 a는 아까 뭐였죠? 양의 짝수였죠. 그죠? 그래서 a가 얼마다 하면 8입니다. 8. 그래서 이 녀석이 8이 되고요. 이때의 높이가 딱 2가 되고 여기가 10이 되는 이런 그림이란 얘기죠. 자, 이것은 x가 2보다 작을 때고 x가 2일 때는 함수값 10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뭡니까? 그러면 얘는 fx의 그래프를 x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킨 다음에 2분의 1배 축소하고 y방향으로 5만큼 이게 뭔 뜻이냐면은 이 곡선을 x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이렇게 생긴 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여기가 4일 거고, 그지? 이게 fx-2일 거란 말이야. 그럼 2분의 1의 fx-2면은 여기다가 2분의 1배를 한 거니까 y좌표가 5로 바뀌고 이 점도 이제 5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다 5를 더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위로 올려서 이렇게 이제 평이동을 시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보다 오른쪽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4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4일 때 10인 건 똑같고, 그지? 자, 이 그림이 지금 gx 그래프인데 질문의 내용은 이 gx하고 y = 10 직선을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고 했으므로 이 부분 넓이하고 이 부분 넓이의 합을 구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러면 간단하죠. 이거 2차 함수하고 직선을 둘러싸인 넓이니까 공식이 있습니다. 이거 6분의 최고차항의 수는 8이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잖아요. 이 세제곱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를 하나 약분 치면은 3분의 32인가요? 그렇게 되고요. 자, 이 부분은 최고 차항의 수만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당연히 3분의 3, 이 절반입니다, 이게. 요 놈의 절반, 3분의 16이 되겠죠. 이거 두 개를 서로 더하세요, 입니다. 그러면 3분의 얼마 되니? 48 나와가지고 딱 16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오게 되죠. 깔끔하게 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1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인데 AB 길이가 2, BC 길이는 3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의 넓이가 15분의 64파이라는 것은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5분의 8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뭐 외접하는 원의 반지름 길이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사인 법칙은 써야 될 거고요. 이 각 모르고 이 변 길이 모르니까 얘를 가지고 사인 법칙이 좀 어렵고,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 대변 길이가 2고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 대변 길이가 3인데 분자 부분이 8이 있으니까요. 이놈을 잡도록 하죠. 자, 그래서 사인 세타분의 2가 요거 2배, 루트 15분의 16하고 똑같다. 그럼 사인 세타는 얼마니? 8분의 루트 15가 나오죠?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얼마니 하면 8분의 7이 나올 겁니다. 자, 이건 비교적 간단하죠. 우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가 질문인데, 넓이 최대값을 구하시오가 질문인데, 우선은 이 변 길이부터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변 길이를 x라고 하고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 보죠. 2의 제곱 4는 3의 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세타 8분의 7. 자, 이건 했다고 칠게요. 이걸 풀어보면은 x의 값이 4 또는 4분의 5가 나오는데, 이 두 개 중에 뭘까요? 그럼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4가 분명한데, 그지? 왜 3입니까? 그러면 여기 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의 중심이 삼각형의 외부에 있다는 얘기는 이 각이 둔각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둔각이니까 이 변 길이가 2하고 3보다 커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x는 4입니다. 그럼 여기는 4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내용이 이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이니까 원의 지금 반지름 길이는 정해져 있고요. 원의 중심도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결국 이 AC변하고 평행한 직선이 접할 때가, 이때가 최대가 되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원의 중심을 O라고 연결하고 이렇게 D하고 쭉 연결을 해버리면 당연히 이거는 수직이 되면서 좌우로 대칭인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하고 C하고도 연결하고 원의 중심하고 A하고도 연결하고 해서 밑변 길이가 4인 건 아니까 높이만 알면 되잖아. 근데 이 반지름 길이가 지금 아까 8, 루트 15분의 8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것은 요 길이만 알면 됩니다. 요 길이만. OH 길이. 자, OH 길이를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길이가 Y고, 이 길이는 루트 15분의 8이고, 그 다음에 CH 길이는 2죠. 그죠? 그래서 그냥 그분의 정리를 써가지고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루트 15분의 8의 제곱 15분의 64가 됩니다. 그럼 Y 제곱은 15분의 4가 되고요. 그러면 결국 Y가 루트 15분의 2가 되죠. 이 길이가 루트 15분의 2다 이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삼각형 ACD의 넓이의 최대값은 밑변 길이가 4, 높이가 DH일 때.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DH 길이가 루트 15분의 8에다 루트 15분의 2를 더해서 루트 15분의 10이 되는 거죠. 약분치면 2 되고, 자, 루트 15분의 20입니다. 분모를 유리화시키면 15분의 20 루트 15가 될 것이고, 이것도 5로 약분치면 3분의 4가 되겠죠. 3분의 4 루트 15란 답이 3번입니다. 15번입니다. 최고차의 수가 마이너스 1인 4차 함수이면서 우함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너무 자주 나오는 거죠. t에서 t 더하기 2까지 fx의 최대값. 자,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fx가 증가할 때는 구간을 t에서부터 t 더하기 2를 잡으면 이 구간 내의 점들 중에서 최대값이니까 오른쪽 끝점이죠. 그럼 gt라는 함수는 x좌표가 t일 때 얘하고 같은 함수값인 이 점을 지나야 되니까 gt 그래프는 fx 그래프를 마치 가로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 시킨 것처럼 그려질 거고요. 만약에 fx가 감소하는 경우라면은 t에서부터 t 플러스 2까지 요 구간 내의 점들 중에서 최대값이니까 오른쪽 끝점입니다. 그래서 gt는 그냥 t일 때 이 함수값이니까 gt하고 ft하고 거쳐요. 결국 이 fx의 그래프가 증가할 때는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 감소할 때는 덮어 그린다. 그럼 예를 들면 fx가 지금은 좌우 대칭형 사차함수라고 했으니까요. y축을 기준으로 좌우로 대칭성이 있게끔 그려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 아마도 이렇게 좌우 대칭이니까 극대극소를 갖는 그래프겠죠, 그죠? 이렇게 생긴 게 fx면 증가 구간 자르고 감소 구간 자르고 증가 구간 잘랐어. 자, 증가할 때는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시키고 감소할 때는 터프 그리고 증가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시키고. 근데 이제 이 간격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마이너스 2가 이 정도 간격이라고 치면은 대충 뭐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감소할 때는 터프 그리고 중간에 비어있는 구간은 상수함수로 채워넣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이 GT 그래프가 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 문제의 조건을 보면은 0부터 2까지 범위에서 GT는 상수함수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x좌표 0이 여기니까 요 라인에 상수함수가 될 수 있는 건 이 라인밖에 없단 말이죠. 여기가 2란 얘기고 이 높이가 G2가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요 구간이 있으면 안 되죠. 요 구간이.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뭔 소리냐면은 아까 이 fx의 그래프가 x좌표가 2일 때 극대를 갖고 x좌표가 마이너스 2일 때도 극대를 갖고 0일 때 극소를 갖는 이런 그림이 되어주면 증가한 녀석은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 시키고 감소한 건 덮어 그리고 증가하는 걸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 시키면 이 점이 이 점으로 가붙어가지고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죠. 감소한 건 덮어 그리고 중간에 비어있는 구간은 상수함수로 채우고 그럼 GT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런 그림이 되어지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0부터 2 사이의 모든 구간에서 GT가 상수함수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결론은 fx가 y축 대칭형이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 극대값을 갖는 이런 그림이 fx입니다. 그러면 이 fx의 극대값을 스몰 m이라고 하면 fx의 식은 최고차의 수는 마이너스 1이니까 x 더하기 2의 제곱,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m. 이놈이 fx고. 자, f1이 0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1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되겠죠? 1 집어넣으면 m의 값이 9입니다. 이게 fx예요. 질문은 GT의 최대값인데 GT의 그래프나 아까 GT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였는데 GT나 fx나 최대값은 똑같이 그냥 m입니다. 9입니다. 9.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15번 찍어는 상당히 좀 싱거웠죠, 그죠? 20번입니다. 자, 최고차의 수가 3분의 1인 3차함수인데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증가 감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생겨 먹어야 된다니까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이 두 개가 나와야 된다. f'x가 0이 되는 점이 두 개가 나와야 된다. 서로 단 두 직원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보통은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조건을 많이 내는데 존재하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자, 아무튼 f'x를 구해보면 이건 이제 미분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x제곱에 더하기 2루트 2에 사인 4분의 n파이 x 더하기 3 코사인 4분의 n파이 뭐 이건데 얘가 0이 되는 시간에 서로 단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 중근도 안 됩니다.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요. 지금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요 녀석을 제곱한 2 곱하기 사인 제곱 마이너스 ac 3 곱하기 코사인 제곱이 0보다 커야 됩니다. 맞죠? 자, 이 부등식을 풀어내니까 사인 제곱 대신 1 빼기 코사인 제곱 집어넣고 인수분해 빠바바박 해주면 2 코사인 마이너스 1이 코사인 더하기 2가 0보다 작다가 나오고요. 결국 코사인이 2분의 1보단 작은데 마이너스 2보단 크다가 나오면 됩니다. 근데 지금 코사이니까 이런 당연히 성립하잖아요. 결국 이 부등식만 성립하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코사인의 4분의 n파이죠. n파이 x 4분의 n파이 참 이게 2분의 1보다 작으면 돼요. 이걸 만족하는 8 이하의 자연수니까 그림 그릴 것 없이 그냥 바로 넣어봅시다. 1 집어넣으면 4분의 파이 2분의 2니까 안됩니다. 2 집어넣으면요 4분의 2파이 코사인 4분의 2파이는 0이니까 되죠. 3되고 4되고 5되고 6되고 7 안되고요 8도 안되죠. 되는 게 이렇게 5개입니다. 6 들어가면 이게 4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자, 이 자연수 5개의 합을 구하시니까 중앙이 4잖아요. 4를 5 빼서 20이 답이 되겠습니다. 별거 없었죠. 21번입니다. 자, 이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투수 모의고사에 상당히 여러 번 나오는 방정식이죠. 이 방정식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은 어떤 3차함수, 그러니까 3차함수처럼 생긴 fx가 있다고 치고요. y는 x라고 하는 직선이 있다고 쳤을 때 이 y = x 직선과 만나는 점에서 가로로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직선들과 만나는 교점들이 최종적인 이 방정식의 실근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처럼 그려지면 실근의 개수가 6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y = x 직선과 만나는 교점의 이 y좌표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는
그런 방정식의 이 녀석입니다. 이 자세한 부분은 생략할게요. 자,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저 녀석이 이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x가 2를 경계로 해서 2보다 오른쪽은 딱 정해져 있어요. 2보다 오른쪽은 이겁니다. 2를 대입해보면 2,2를 지나고, 그 다음에 밑이 2분의 1인 지수함수니까 감소하는 그래프는 맞는데 점근선이 있죠. 점근선이 지금 뭐냐면 1입니다. 1.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다 이거죠. 자, 이게 오른쪽 그래프고 얘는 딱 고정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최고창의 개수가 a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최고창의 수가 마이너스 a죠. 근데 이게 지금 2 빼기 x, 2 더하기 x이기 때문에 반드시 x축이랑 만난 점이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만납니다. 즉, 이 점 지나고요. 근데 실제로 이건 포함이 안 되죠. 마이너스 2인 점도 통과를 하는데 우함수란 얘기죠. 자, 그러면 f0이 지금 최대값이자 이게 4일 텐데 봐야지. 이건 양수가 분명합니다. 그죠? 이제 a가 굉장히 작을 때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대충 요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a가 상당히 작을 때 요 높이가 지금 4a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에 fx 그래프라면, 자, 이 방정식의 실근은 어떻게 구해지니 하면은 이 곡선하고 y는 x라고 하는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일단 잡고요. 그러면 2,2는 무조건 만나고, 여기 1, 4분면서 반드시 만나고, 그 다음에 x좌표가 마이너스 먼지로 쭉 가다 보면 이쪽에도 반드시 만나는 점이 생기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점에서 가로로 평행한 직선 그림은 한 개. 이 점에서 가로로 평행한 직선 그림은 얘가 지금 이차함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로로 평행한 직선 그리면은 이 점 말고 없으니까 한 개가 되죠. 그래서 지금처럼 a의 값이 굉장히 작을 때는 실근의 총 개수는 4개입니다. 그리고 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A라고 하자고 했으니까 지금 그림의 경우는 GA가 4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a의 값이 커지다 보면은 이 그래프가 이제 바뀐다는 얘기잖아. 그림이. 요 녀석의 y절편이 4a가 점점 커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y절편 4a가 이 정도로 지나간다고 가정하고 한번 그려보죠. 만약에 요렇게, 이게 착각하기 쉬운 게 1일 때 불용적이 되지 않겠느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1이어도 y 꼴 x 직선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중요하지 이 극대점이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로로 평행 직선 그리면 역시 2개고요. 여기서 가로로 평행 직선은 2개고, 아까 왼쪽에서 만나는 점이 1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GA는 4입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 y 꼴 x하고 만나는 점의 좌표가 가로로 평행한 직선을 그렸을 때 이차함수랑은 반드시 두 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는 이 지수함수하고 만나냐 안 만나는 게 그게 경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불륜석에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얘가 이 점근선이 y꼴 1이기 때문에 이 점을 통과하는 순간입니다.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겨보는 거죠. 이렇게 자, 지금처럼 그림이 그려져 주면은 1,1을 지날 때입니다. 여기서 가로로 평행직선 그려봤자 한 개고, 가로로 평행직선 그리면은 하나, 둘인데 점근선이기 때문에 역시 2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점에서 가로로 평행직선 한 개죠. 그래서 이때도 GA는 4가 맞는데요. 4는 맞지만 이거보다 A가 조금 더 커져 버리면 이렇게 그림이 바뀌게 되면서, 그때 이 점을 지나면서 가로로 평행직선을 그렸을 때 실근의 개수가 이쪽 오른편에 하나가 더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불륜석이 되는 경우는 이 fx가 1,1을 통과하는 순간입니다. 즉, 이 함수에다가 1을 집어넣을 때 1이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럼 a가 얼마일 때니 하면은 3분의 1일 된 거죠. a가 3분의 1이 되는 순간 이거는 지금 a의 값이 3분의 1보다 작을 때고요. 0보다는 당연히 커야 되고요. a가 3분의 1이 되는 순간까지도 4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a가 3분의 1보다 커져 버리면,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의 모양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만나는 교점의 y좌표가 1보다 크다가 되어서 실근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옵니다. 이때부터는 GA가 5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언제까지 오자? 그러면 이게 또 그 다음에 또 언제 또 있습니까? 하면은 요 높이가 있죠. 그죠? 이 함수가 극대점이 2가 되는 순간입니다. 극대점이 2가 되어버리면은 4a가 2가 될 때니까 a가 2분의 1일 때는 얘기고, a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까지는 이 값이었다가 a가 2분의 1이 되는 순간 이 그림으로 바뀝니다. 자, a가 2분의 1 돼버리면 실근의 개수는 하나고, 그 다음에 y꼴 x랑 만나는 점이 이렇게 하면 3개고, 그 다음에 이 점에서 가로로 평행직선 그리면 2개가 나와서 실근의 개수가 6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A가 2분의 1보다 커버리면은 이 참수 그래프가 이 위로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y꼴 x 직선과 만나는 교점 중에서 1, 4분면 점이 있으니까요. 가로로 평행지수 그리면 3개고, 이 점하고 만나는 그럼 2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3개고, 그 다음에 이쪽은 무조건 1개고, 그죠? 1개, 2개, 3개 해서 1개, 2개가 아니죠, 참. 이 가로로 평행지수 그리면은 하나, 둘, 2,2까지 해서 3개입니다, 3개. 그러면 3개, 3개, 1개니까 이때는 GA 값이 7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지금 나올 수 있는 GA 값들인데, 질문의 내용은 GA가 언제 불분석이 되니? 그 다음에 치역의 원소의 합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치역의 원소의 합이면 이거 다 더한 게 S가 되는 거죠. S는 22가 되고요. 불연속이 될 때는 2분의 1일 때와 3분의 1일 때입니다. 그래서 T의 값은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고, 여기에다가 6을 곱하시오죠. 6T는 3 더하기 2가 되어서 5입니다. 22하고 5를 더한 합이 얼마냐? 27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다 이거죠. 이 방정식은 좀 많이 흔히 보는 그런 방정식이라서요. 자, 마지막 22번입니다. 나열형이긴 한데 좀 착하게 냈네요. 1항과 3항 3개만 나열하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착합니까? 옛날에 정말 쌀벌하게 문제 나오던 시절엔 10몇 개씩 나열하고 이러는 시절도 있었는데 많이 착해졌네요. 자, 게다가 모든 항이 자연수란 말도 있어요. 호호호호호.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알파인데 자연수입니다. 자연수면은 이 녀석이 이 범위에서도 어느 거잖아. 3분의 알파 더하기 1이 1보다 크거나 같냐 작냐 지금 이건데, 지금 알파가 지금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1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A2는 이 위의 조건식을 써가지고 알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게 A2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두 개로 갈리게 되겠죠. 요 녀석이 이 부등식을 성립하냐 이 부등식을 성립하냐니까 3분의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와 3분의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 2보다 작은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나뉘게 되겠죠. 자, 이 밑에 있는 부등식은 넘겨주면 1 되고 넘겨주면 3 되고 하니까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3이 3보다 작을 때, 즉 알파의 범위가 6과 0 사이가 되는데 알파는 아까 자연수이기 때문에 6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얘는 알파가 6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우랑 이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세 번째 항을 이제 나열해 볼 건데, 알파가 6 이상이면 얘는 3 이상이잖아요. A2가 뭐가 돼버리냐면 그냥 알파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위의 조건을 써서 알파 마이너스 3에다가 3을 한 번 더 뺀 다음에 절대값 친 거, 이게 A3이 됩니다. 즉 알파 마이너스 6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얘랑 알파랑 값이 같아야 돼 이건데, 자, 이게 값이 같으려면은 알파가 6 이상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알파 마이너스 6이거든요. 두 개가 절대로 값이 같은 경우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번은 안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경우, 알파는 6보다 작다니까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그러면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 3을 더한 것, 즉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3에다가 3 더한 겁니다. 이게 세 번째 항이고 얘가 첫 번째 항 알파랑 값이 같아야 된다 이거죠. 그럼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3이 알파 마이너스 3이랑 같아지면 되는 상황이니까 알파가 3 이상이면 된다 이건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6보다 작고 3 이상이면서 자연수고, 그리고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0이 되면 안 되거든요. 즉 알파는 3이 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 만족하는 알파의 값은 3보다 크거나 같은데 3은 안 되니까 4 또는 6, 5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위험했죠, 그죠? 자, 어쨌든 값의 합은 9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공통 4등 문항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